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캡틴 손흥민이 중국을 참교육했다. 이번 경기를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매너 중국원 정단에 손가락을 펼쳐들어 제대로 기선제압을 했으며 수비수 3-4명은 기본으로 가지고 노는 드리블 실력까지 뽐내며 그야말로 중국에게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었는데요. 경기 내내 짜요라는 함성을 외치던 중국 팬들을 단번에 침묵시킨 것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환상적인 합작골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6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5차전에서 조 1위와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 대표팀.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우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유종 의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앞선 싱가포르전과 달리 많은 골이 터져나올 수 없는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중국이 대놓고 무승부 작전을 꺼내들어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막아서는 운영만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기에 경기 초반부터 시간을 대놓고 지연하며 작전을 이행하기 바빴습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도 이미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의 승리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중국 진영을 몰아쳤으나 중국의 두 줄 밀집 수비에 막혀 좀처럼 슈팅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전반 20분에야 손흥민이 첫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작전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듯 했지만 실제 중국이 바라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서서히 중국 수비진에 균열을 가했고 이강인이 앞세 중국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데요. 이강인은 전반 내내 넓은 시야로 빈 공간을 찾아 패스를 연결하고 상대 선수 서너 명이 달려들어 압박해도 공을 뺏기지 않으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 깊숙이 침투해 있는 손흥민을 보고 길게 공을 패스한 뒤 그 공을 다시 받아 슈팅을 때리는 원맨쇼까지 선보였습니다. 후반 16분 손흥민과 이강인은 끝내 중국의 침대 축구를 제대로 응징했습니다. 득점 장면을 자세히 보면 시작은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의 패스였습니다. 이강인은 미드필드 지역에서 측면에 손흥민을 향해 기가 막힌 공간 패스를 보냈습니다. 이후 손흥민이 문전 왼쪽 부근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는데 골문 앞으로 달려들던 황인범과 황희찬을 지나서 볼이 뒤로 오르자 뒤에서 재빠르게 쇄도하던 이강인이 왼발 슈팅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크로스가 중간에 굴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도움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강인, 손흥민, 다시 이강인으로 이어진 완벽한 득점은 사실상 도움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합작 플레이였는데요. 때문에 이강인은 득점을 뽑아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크로스를 올린 손흥민에게 잽싸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손흥민은 달려온 이강인을 꽉 껴안아주며 득점을 축하해줬는데요. 지난 3월 태국 원정에서 득점을 합작한 후 진하게 포옹한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활짝 웃으며 골 세리머니를 펼쳤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함성으로 물들었지만 3천여 명의 중국 관중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 모두가 하나같이 일순간 침묵했는데요. 경기 전 중국 선수들의 거친 소림 축구를 예상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진짜 진상은 중국 원정 팬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3,300여 명의 중국 팬들이 찾아왔는데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경기 내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절로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응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수와 팬들을 향한 야유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괴롭혔기 때문이죠. 특히 일부 중국 팬은 경기 시작 전부터 한국 선수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전반 내내 손흥민을 향해 심한 욕설을 날리기도 했던 중국 팬입니다. 물론 팬들만큼이나 선수들 또한 비매너 소림 축구를 보이긴 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수비 위주로 경기를 펼쳤던 중국은 유독 거친 플레이로 한국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손흥민은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베흐람 압두웰리의 눈먼 태클에 계속 희생양이 되기도 했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셰원넝이 조유민의 유니폼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끌기 위해 침대 축구도 이어갔는데요. 귀화한 페이난두는 전반 40분 김진수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스치고 나서 경기장을 구르며 대놓고 경기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다 주장 손흥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반전 중국 팬들이 있는 쪽으로 갔던 손흥민은 중국 팬들을 향해 보란듯이 손가락 3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렸던 2차 예선 2차전 중국 원정에서 한국이 중국을 3-0으로 꺾었다는 뜻으로 중국을 향해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실제 손흥민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인정했는데요. 손흥민은 특별히 중국 팬들에게 야유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유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홈경기에서 그렇게 비난과 야유를 하는 것이 한국 팬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신사적인 손흥민이 이런 행동을 한 데 있어 모두가 놀랬는데요. 그만큼 그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만든 중국의 도를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시종일관 거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경기 중국팀에서 유일하게 1인분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중국 골키퍼밖에 없었습니다.
후반 엄청난 선방을 펼치기도 했으며 경기 내내 손흥민에게 웃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눈물을 흘리는 중국 골키퍼를 위로해준 건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5초간의 짧은 포옹은 한국은 물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는 손흥민이 왕달레이를 껴안았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해당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왕달레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왕달레이는 경기 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확실히 이악물고했다. 모든 기회와 운명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한 건 지금까지 가장 강한 한국팀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달레이 골키퍼는 시종일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멋진 선방을 보여줬고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팀은 정말 강했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에서 확실히 거친 파울을 일삼던 중국 선수들 사이에 군계일학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손흥민은 제스처를 통한 경고 외에도 실력으로도 중국골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3차 예선이 확정된 한국 선수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 아무래도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기회가 될 때마다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중국 수비수들은 쓰러졌습니다.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부상 방지보다 중국과 무승부는 안 된다라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꾸 거칠게 도발하는 중국 응원단과 중국 선수들에게 차원이 다른 실력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중국 수비수 3-4명을 달고 다녔고 그들은 많은 숫자에도 손흥민에게 거의 농락을 당했습니다. 마치 리오넬 메시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중국 수비수 3-4명을 순식간에 제쳐냈습니다. 엄청난 드리블, 엄청난 기술, 엄청난 돌파로 중국에게 한 수 보여준 손흥민이었죠. 이를 막아내지 못해 짜증이 난 중국 수비수들은 손흥민에게 연이어 고의적으로 거친 파울을 행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물러설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더 날카롭게, 더 빠르게 드리블 돌파로 중국 문전을 흔들었죠. 그렇게 중국은 결과에서도 내용에서도 매너에서도 모두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태국과의 홈경기에서 졸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최종 예선 진출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반드시 승점 1점을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중국은 한국전을 앞두고 귀화 선수를 영입하며 총력을 기울였으며 뒤에서는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는데요. 과거 순혈주의를 강조하며 귀화 선수를 영입하지 않던 중국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페르난지뉴와 앨런을 귀화시키며 한국전에 대한 절실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승부를 뒤집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과 무승부 이상을 거두면 자력으로 조 2위를 확보,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국은 한국전 패배로 결국 자력 진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승점을 쌓지 못한 중국은 2차 예선에서 조기에 탈락할 위기에 놓였고 경기 후 태국, 싱가포르 경기 결과만 붙잡고 기도하기 바빴는데요. 만약 태국이 3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면 태국과 중국이 승점 동률을 이루고 그 7차에서 앞선 태국이 조 2위로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중국이 2차 예선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탈락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했는데요. 경기는 태국의 3대1 승리로 막을 내렸으나 중국은 태국의 승점과 득실차, 다득점까지 동률을 이룬 뒤 승자승에서 앞서며 끝내운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불과 몇 시간 동안 천당과 지옥으로 간 중국이었는데요. 한 곱이 넘기는데 성공했지만 사실 더 이상 운에 맡길 수 없는 중국입니다. 이런 경기력이라면 다음 3차 예선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운이 아닌 실력으로 팀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국입니다. 더불어 매너도 함께 발전시켜야 할 차례죠. 한편 한국은 이날 승리로 이달 발표되는 순위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가맹국 가운데 3위권을 유지해 3차 예선조 추첨에서 일본 포트에 들어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까다로운 일본과 이란을 피하게 됐는데요. 오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3차 예선 조 추첨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